내가 네네.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남이 나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늘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의 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분에서 최근들은 또 되지도 않게 맨날 남 신경 쓰지 마라. 남 신경 쓰- 어? 그냥 나빼쌍이다 그냥 개쌍 마이웨이로 개쌍 네네. 마이웨이로 그냥 그러고 살아라. 사실 그게 쿨한 게 아닌데 쿨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 저 이병재 씨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똘레랑스에 가까운 건데 관용주의지. 남도 어떤 하든 상관없다. 그 이런 식의 이게 좀 싸가지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요즘 점점 더 예. 싸가지 없는 개인주의가 마치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책인 양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실제 아, 원인의 분석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해결책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신경 좀 끄고 살아도 되죠. 이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이죠. 너무 제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힘들면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쵸? 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브라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똥꼬 살살 굵어진 똥꼬충 같은 그런 얘기들일 뿐이지 네. 사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관련한 대인관계라든가 자기계발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공감할 수 없죠. 그런 내용에. 일단은 문제의 네. 원인 분석부터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아, 잘못됐죠. 음. 그래서 이거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공감 자폐다. 공감 잡해. 예, 공감 공감자. 자폐다. 예, 공감 자폐. 두 번째는 이제 공감 점프다. 이렇게 공감 자폐, 공감 공감 점프. 점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감 영향.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세 번째, 가지를 예, 공감 자폐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자신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특히 타인의 불편함, 기분 나쁨, 거슬림 이런 부분들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은 쉽게 얘기하면 착하다 이 얘기야. 자기가 너무 천사다. 뒤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자를 수가 없어. 남들은 날개가 없고 뒤에 머리에 뿔이 달렸는데 자기 날개가 달렸어.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날개 달린 사람은 그래서 타인의 아주 불편한 마음을 아주 너무도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아, 깔려 할 있어요. 것 일종의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예, 착한 예.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예 바탕에 깔고 간다니까요. 착한 사람 본인조차도. 그렇죠. 콤플렉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간들이 안 착한 인간이냐 물으면 그건 아닌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란 뜻인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착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 이들은 공감 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일반인보다 공감 능력이 더 뒤떨어졌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 어, 요즘 그 스티브 잡스 이후로 모두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말이죠. 직관적이라고 직관적. 뭐든지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뭐 프리젠트해서 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 때도 직관적으로 매뉴얼 없이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무언가를 접할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설명을 듣지 않거나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사용할 때도 뭔가 정보를 전달받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서 통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명학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 다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관계로 네. 이루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만든 신축으로 이제 개장할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가면 10사람 중에 10사람이 만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대략 5사람 정도는 종업원한테 여기 화장실이 어디쯤에 있죠?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도 화장실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처음 아, 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애초부터 그 건축을 신축할 때부터 건축을 건설하고 또는 그 안에서 화장실 공사를 따로 할 때부터 대략 이 위치에 화장실이 어디쯤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화장실을 거기 있을 거라고 짐작할 것 같다. 또는 잘 예. 눈에 띌 것 같다. 그러면서도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뭐 시각적으로 또는 향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미관적으로 불쾌하지 않고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도 찾을 수 있게 어디에 위치해 놓는 게 좋겠다. 라는 걸 애초부터 염두를 해둬서 거기다 배치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둬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순간 보여지는 위치만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고객한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도 다른 상황 사이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사이에서도 관계적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공감 자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해요. 지하철에 딱 탔어요. 근데 자리가 하나 비었네요. 근데 앉으려 했는데 자리가 애매해. 이게 뭔가 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응대기 반만 걸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뭔가 이렇게 0.8자. 그래 0.8자석 정도 돼서 좀 옆으로 좀 비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되게 불편해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안 앉아요. 그래갖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폐를 끼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착하다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 그럼 공감 능력이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 말한 것처럼 타인이 불편한 게 더 불편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 실제적으로 타인을 공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공감한 것이냐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감 자폐.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공감한 거예요. 내 상상을. 내 상상을 공감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안에 짐작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럴 거다. 내 안에 자폐적으로 공감한 걸 공감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제 공감을 못해요. 채팅방에서 우사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망상을 공감한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는 자기 그 감정을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만화책에 빠져 있느냐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못 듣는 것처럼 자기 상상을 공감하느라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인을 보는지는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공감 자폐라고 얘기하는 거 뒤에 공감 점프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뭐야 이제 귀찮게 좀 짜증내겠지 그만 앉지도 못하고 괜히 기분만 상하겠지 근데 저 사람이 약간 인상이 더럽게 생겼네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저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말하고 있다 이 새끼 웃기게 하네 이 새끼 확 죽여볼라 그러면 아니 뭐 나도 뭐 내가 승질인데 이 사람이 언제 봤다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서 지가 쌈질하고 더 넘어가서 경찰서까지 가는 상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이 점점 더 미래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저기 앞에 여자 그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의 상대가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하철에 마음에 들어요. 말을 걸라 그러면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상상 속에서 퇴짜는 다양한 형태로 한 20번 퇴짜를 말해요. 그것도 다양하게. 뭐 남자친구 있어요. 이거 뭐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건 뭐지? 저는 뭐 그때 그런 스타일이지. 뭐 저쪽은 뭐가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나 혼자 자폐적으로 상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래갖고 그 여자가 막 나가면서 아침 뭐야 재수없게 뭐 그러고 내리는 장면까지 미래로 향해 가요. 그래서 공감 점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뒤로 넘어가면 생각의 힘, 염력, 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한 그대로 삶에서 실천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누구는 생각만 하고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저 한낱 상상에 불과한 의지력이 없는 인간이 되는가 하는 그런 염력, 생각의 힘을 누군 왜 가지는지 가지지 못하는지 그 자기개발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게 호의 얘기하는 생각이 점프하면 생각의 힘을 잃는다. 그 강의 때 얘기했던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선 이 자폐적이고 미래적인 망상의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실제 상대방과 실제 현실 상황이 주는 신호는 공감을 못해요.
그때 예. 그때 내가 공감을 하려면 내 생각을 공감한 게 아니라 그 반응을 공감해야죠.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물결이 있어요. 저기 물결이 아니라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잔잔합니다. 네. 근데 손에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래놓고 돌을 던질라 그래요. 근데 옆에 낚시꾼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수제비라고 하잖아요. 물 탁탁 던져갖고 물에 몇 바퀴 조금 이렇게 뜨는 거 돌수제비 그걸 던질라 그랬는데 네네. 옆에 낚시꾼이 있었고 낚시하는데 방해가 되려나 아이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돌을 던지면 낚시꾼이 아 뭐야 이 새끼 이거 매너 없게 고기 잡는데 뭐 양아치야? 뭐 이렇게 그런 거 공감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전혀 공감이 아니에요. 왜냐?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걸 파악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각자 이런 거라도 해볼 수 있죠. 저기 연못에 돌 한번 던져볼까? 하고 얘기하고 주변을 보면 그리고 그 낚시꾼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신호가 있겠죠. 그럼 뭔가 뭐지? 그러고 멀뚱 쳐다볼 수도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고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물에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잔물결이 일 거 아니에요. 파동이. 그걸 보는 것, 즉 현실의 팩트적인 신호를 보고 반응을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인데 자기 상상 말고는 공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공감을 못해서 자폐적인 공감 자폐, 공감 자폐적으로 공감하고 그냥 네. 공감 점프, 미래적인 것만 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내가 지하철 의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0.8석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으면 뭐 짜증내겠지가 아니라 앉으려고 엉거주춤을 해보세요. 엉덩이 디밀려. 이거 어떡하지? 앉아야 되는데. 엉거주춤하면 예. 상대방이 어때요? 뭔가 상대방이 슬쩍 몸을 비켜주면 뭐예요? 앉으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진짜 네. 공감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상묘하게 테크닉이 나오잖아요. 유락. 세뇌의 테크닉이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닌데, 허락을 상대방이 해준 것이 없는데 허락을 해준 것처럼 상대방한테 반강제적으로 허락을 얻어내는 기술이 여기서 나오죠. 이 바로 공감 기능에서. 일단 0.8개밖에 안 되는 지하철에 좌석이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서 앉으라 때 짜증내겠지. 이런 혼자 망상의 공감, 이 점프의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혼자 약간 꿍시렁 되면서 앉으려고 엉덩이 살짝 디밀려보고 엉거춤 해보는 거.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상대방이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라. 뭐야. 아니면 전혀 네. 미동도 안 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약간 좀 완전히 피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이거 뭐지 하고 슬쩍 몸을 이쪽 약간 앉을 수 있게 살짝 기울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예. 그럼 얘기 감사합니다. 그럼 앉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기가 허락한 것처럼 돼서 비켜줘요. 조금 그럼 내가 왜 예.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유락이죠. 유락이 테크닉이죠. 그냥 나 혼자 밑도 끝도 없이 엉덩이 디밀고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엉덩이 디민 다음에 상대방 표정이나 반응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죠. 이 흐름 자체가 내가 앉지 말라고 밀어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 아니면 비켜주고 있고 양해를 하는가, 그 반응을 봐야죠. 측심. 상대의 마음과 상황의 반응을 분명히 측심을 해서 그걸 공감해야죠.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공감 영향. 내가 상대방한테 뭘 하면 상대방이 불편한 것만 잃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말 한마디, 몸만 조금 기울이거나 엉덩이 조금만 기울여도 다른 사람과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게 뭐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나 혼자 난 너무 이쁜 사람인 것 같아. 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아니고 내가 나란 존재가 작은 무엇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상황에 어떤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하고 그걸 공감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힘이 생기죠 내가. 그래서 앞에 얘기한 남이 불편한 게 내가 불편한 것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
내가 뭘 할 때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꾸 신경 쓰고 남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올바른 공감의 이해를 습관화시키지 못한 것뿐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예. 착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공감이 많거나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기 혼자의 자폐적 생각을, 또 그 수많은 가정의 미래적 생각을, 그리고 상대방한테 늘 영향만 받는다는 착각을 가진 상태로 잘못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나빼샹해라, 신경 쓰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무신경하게 살아라, 이런 식의 네티즌 댓글들식 조언을 하고 심지어는 책에도 그딴 얘기를 갖다 써놓으니 이게 전문가적 조언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맞아요. 상식이 돼버렸어요. 상식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해버리세요.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맨 없는 새끼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예. 그 뭐야, 다 뒤져버려라 이 새끼들. 딱 그거잖아. 다 뒤져버려 이 새끼야. 난 내 멋대로 살 거다 이 새끼들. 아니 그게 그거지. 아니 그 한두 줄 들으려고 책을 뭐하러 사고 그런 거 뭐하러 듣고 앉아있냐고. 맞아요. 이게 상묘학적인 결론이에요.